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꿈꾸던 예쁜 카페의 사장님이기도 한데요. 규모로 따지면 그리 넓은 곳은 아니지만 저에겐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라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손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매일이 힐링 그 자체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홀로 서게 할 용기를 내보는 건데 그때는 이혼이 뭐라고 속만 태우고 있었나. 지난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힘들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혼을 둘에서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이다 보니 더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엔 처음 생각한 것이 정답에 가까웠는데 제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남편이 예전에 자상하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알량한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혼한 지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결혼하고 저한테 보여준 자상한 모습보다 자기 가족만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진짜 본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는 결혼하기 전, 아니 결혼하고 나서도 제 남편이 그런 효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오히려 장남인데도 너무 자기 집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저런 효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오지랖은 부리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하고 저는 연애할 때도 나름 죽이 잘 맞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짜 둘은 천생연분인 것 같아. 둘이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이런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무조건 재미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에게도 대면하는 장남, 여자 잘 만나 살가운 아들 됐다며 칭찬받을 자신이 있었는데요. 사람 일은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군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당신 빚 대신 갚아주는 든든한 효자 아들은 되었으니 그건 그거대로 시부모님은 좋았으려나요. 하지만 반대로 저는 그것 때문에 궁핍하고 힘든 시간을 어린 딸과 함께 보내야 했으니 제 이유는 어쩌면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남편과 연애를 하고 행복한 결혼을 꿈꿨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생각한 과거의 제 자신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저도 뭐 결혼하고 제가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죠. 아마 남편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회사 거래처에서 만나 3년 넘게 연애했는데 연애하면서 크고 작게 다투긴 했어도 정말 재미나게 연애를 했거든요. 둘 다 걷는 것도 좋아하고 액티비티한 것들도 좋아해서 남들 그냥 영화 보고 맛집 가는 데이트할 때 저희는 같이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때론 배낭여행도 다니면서 예쁜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남편도 서로 영혼의 단짝이라도 만난 듯 좋아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정말 재미있게 살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생겨났죠.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풍이 왔거든요. 그로 인해 하시던 일도 못 하시게 되셨고 그래서 그때까지 매달 30만 원 정도 보내드렸던 용돈을 100만 원씩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라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귀여운 여성, 특히 아이가 있는 여자 직원에겐 퇴사를 권하는 곳이었는데 거부하면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저는 퇴사 권유를 받아들인 후였어요. 그러니 수입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었는데 시부모님에게 드려야 하는 돈은 거꾸로 늘어났으니 좀 심란했던 건 사실이었는데요. 물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즈음엔 다시 일할 생각이 있긴 했지만 적어도 2, 3년은 남편 혼자 벌어야 하는데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차마 싫은 내색은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아프고 싶으셔서 아프신 게 아니니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으로 잘 버텨보자고 생각했는데 참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머지않아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니들한테 짐되지 않으려고 그랬지. 그게 사기일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 일을 어쩌면 좋으니. 아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기라뇨?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다 주식인지 뭔지 해서 대박이 난다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몇십 배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다가 주식인지 뭔지를 했어. 네? 어머님이 주식을 하셨다고요? 직접이요? 아니,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직접 하지. 그냥 돈만 주면 대신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집 여자도 그걸로 돈을 1억 가까이 벌었다고 하니 나도 정말인가 하고 혹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폭탄 같은 돈 사고 소식에 가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시아버님이 풍을 맞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심지어 사금융에까지 손을 대셔서 2억 3천이라는 빚을 만드셨어요. 대다수 빚지는 사람들이 그렇듯 나중엔 빚으로 빚을 갚다가 있는 거 다 날리고 빚만 떠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부부한테 말하신들 저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는 당신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며 저희한테 그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남편한테는 3살, 5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신우들은 모두 시집을 가서 자기네들은 도와줄 수 없다고 철벽을 쳤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혼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 시댁에 200에서 250은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면 제가 나가서 벌던 월급이랑도 맞먹는 거였는데 솔직히 그때는 돈 사고 치고 저희한테 떠넘기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기도 민망하셨는지 저희 눈치를 보시며 모든 게 다 자기가 무식하고 못난 탓에 생겨난 일이라며 곡기를 끊고 죽겠다고 알아 누워버리셨는데 정말 그때는 촌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알아 누우시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아버님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돈을 들여 사람을 쓸 수도 없고 저희로서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는데요.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남편이 매일 한숨을 쉬며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도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런 남편이 안쓰럽게만 보였는데요. 그래서 치열한 고민 끝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내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맙고 미안하다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같이 극복하고 싶었어요. 제 부모는 아니지만 힘든 짐을 남편한테만 지어주는 게 싫었으니까요. 거기에 저는 갓난아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컸었는데요. 그때는 스스로 시부모님도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일이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이런 저한테 고마워하며 훗날 보답해 줄 거라고 은근 기대했는데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억울하게도 고마운 건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돈이 없어 힘드니까 나중엔 둘 다 예민해져서 작은 일에도 다투는 일이 많아졌는데 차라리 그 돈을 남편한테 주지 않고 제가 갖고 있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돈은 없어져 버렸고 다른 건 몰라도 아이한테 무언가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엄마로서 너무 괴로웠는데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애한테는 뭐든 제일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고사하고 제일 싼 것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 큰맘 먹고 한 일이 결국엔 후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제 속도 모르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전부 부모 욕심 때문이라며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저렇게 현실성 없고 무책임한 말을 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어요. 자기 부모 챙기는 일엔 그렇게 열과성을 다하면서 자기 자식 챙기는 일에는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나중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나라에서 주는 육아수당이 있어서 급한 건 그거대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걸로 애를 온전히 키우는 건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나중엔 그 육아수당도 아까워했는데요. 그 돈도 시부모님 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빚을 갚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통장을 꽁꽁 숨겨버렸어요. 애기 앞으로 나오는 돈인데 그 돈까지 시부모님한테 들어가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딸한테 나오는 수당까지 탐을 낼 수 있냐고.
남편이랑 정말 대판 싸웠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자상하고 저한테 잘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나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어요. 아마도 그때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인지하지 못했지만 산후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남편은 자기 부모 도울 생각에 힘들어하는 자기 마누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랑 자기 부모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지 집에 오면 저를 돕거나 아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술만 먹었는데요. 어느 여자가 그 꼬라지를 좋게 보나요? 그러니 저와 다투는 날은 점점 많아졌죠. 저도 잠도 거의 못 자고 제때 먹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예민하고 짜증이 극에 달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네요. 저는 나름 힘들어도 남편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더러 애만 본다고 자기랑 시댁이 무신경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더러 갓난 애기를 두고 뭘 어쩌라는 거냐며 미친 듯이 따졌죠.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놀랐는지 잠시 주춤했고 답답하니까 더는 아무 말하지 말자며 입을 꾹 닫아버렸는데 어느 달부터는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좀 늦어지는 건가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저는 또 돈 때문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보, 이번 달도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생활비? 아, 그거? 일단 육아수당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걸로 좀 버텨봐. 내가 공과금이랑 보험은 밀리지 않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쓰는 것만 그걸로 해결하자. 뭐? 애기 앞으로 나오는 수당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걸로는 우리 세 식구 못 살아. 왜 못 살아? 나는 집에서 거의 밥도 안 먹는데 자기가 좀 줄이면 되지. 이 이상 줄일 게 뭐가 있어. 아니, 애는 뭐 거저 키워? 육아수당이 왜 나오는 건데. 분유랑 기저귀 사면 끝이야. 무슨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도 진작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애기한테 분유 먹여? 원래 모유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기저귀도 그래. 일회용 기저귀가 편하긴 하겠지만 그거 피부에 안 좋은 거잖아. 게다가 환경에도 안 좋은 거고. 그냥 옛날 스타일로 청기저귀 써. 그럼 분유랑 기저귀 해결되네. 지금 뭐라는 거니? 그럼 그 기저귀는 누가 빨아? 자기가 퇴근하고 밤마다 애기 똥기저귀 삶아서 빨아줄 거야? 그리고 나 모유 먹이고 싶어. 근데 거의 안 나와서 분유 먹이는 거야. 내가 왜 모유가 잘 안 나오는 줄 알아? 엄마가 잘 먹어야 모유도 잘 나오는 건데 자기가 뭐 그런 거엔 신경이 났어? 에이, 그건 아니지. 지금 애기 낳고 몇 킬로가 쪘는데 그런 말을 해. 누가 들으면 내가 자기 쫄쫄 굶기는 줄 알겠다. 전에 TV에서 봤는데 애기한테 모유 먹이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대. 그리고 애기 낮잠 잘 때 그때 기저귀 빨면 되지. 자기가 좀 부지런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어. 자기 집에서 놀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제가 집에서 놀다니. 여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날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네요. 그러자 남편은 저한테 애기 낳고 이상해졌다고 하면서 자기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도리어 집을 나가버렸는데 원래 남편이 화가 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어디에 가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찜질방이나 PC방에 간다고 하는데 무슨 사춘기 애도 아니고 저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사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기대하기보다 저 스스로 살궁리를 하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선 급한 대로 집에서 부업 같은 걸 하면서 푼돈이라도 벌려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혼자 애보랴 부업하랴 애기가 예민해서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생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제가 고생하는 건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남편을 보니 점점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이 미우면 밥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남편이 그렇게 믿기만 보였는데요. 아니 이렇게 육아에 나 몰라라 할 거면 저더러 아이는 갖지 말자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편은 애는 혼자서 알아서 크는 줄 아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요. 애는 지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정말 현실성이라고는 1도 없는 말인데 남편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점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힘들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인스턴트 음식이었어요. 가장 빨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다 보니 그걸로 끼니와 간식을 해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가 영양가는 없는데 살은 계속 쪘고 제가 살이 찌니 남편은 저를 한심하게 봤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도 저를 보며 뭐라고 하셨죠. 너도 참 팔자가 편에 빠졌구나. 아니 집에서 해본다고 얼마나 퍼져 있으면 몸이 그 모양이야. 너도 눈이 있으면 네 몸뚱이 좀 봐라. 너 그러다고 굴러다니겠다? 아니 살이 그렇게 쪄서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내 아들 바람나면 내 아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니? 아휴 팔자가 좋으니 저렇게 살이 찌는 거지. 날 좀 봐라. 맨날 네 시아버지 병거나 한다고 고생만 해서 몸이 빼빼 말랐잖아. 그럼 너도 양심이 있으면 네가 시아버지 병수발이라도 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만 이렇게 팔자가 늘어지면 되겠니? 애 핑계 댈 것 없어. 나는 네 남편이랑 네 신우 키우면서 시부모 두 양반 다 모시고 살림까지 다 했어. 아유 내 팔자야. 며느리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니?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는요 저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웃음이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저는 양심이 있으면 좀 찔리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봤는데요. 분명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당신이 돈 사고치고 그걸 저희 부부가 대신 해결하게 되자 저한테 나오지도 않는 눈물까지 쥐어짜시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른 건 못해줘도 시아버지 병수말은 들지 않게 해주겠다고요. 물론 그 말을 믿고 나 몰라라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제가 뭐라 대들지 않고 어이없다는 눈으로 빤히 쳐다만 보고 있으니 자기도 나중에 민망한지 헛기침만 하시고 자리를 비키셨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당신 빚 갚을 때 하신 말 있지 않냐고 따지면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평소 제가 시아버님 돌보는 일을 돕지 않아 불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집안 식구들은 전부 저한테 바라기만 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 더 뼈저리게 느껴졌는데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이혼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직업도 없고 아직 둘도 안 된 아기가 있다 보니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여유가 넘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머리 터지게 고민만 하다 아이의 첫돌이 되었어요. 아이의 첫 생일인데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돌잔치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것도 사치라며 그냥 미역국이나 끓이고 케이크에 추 하나 꽂아서 불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해 친정엄마한테 말하니 친정엄마가 무슨 그런 거지 같은 말이 다 있냐며 돌상을 집에서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돈 300만 원을 주시며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는데 남편 눈이 번쩍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그 돈을 가방에 숨겼는데 나중에 집에 올 때 남편이 기분 나빴다며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무슨 그 돈을 탐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숨기냐고 장인 장모님한테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따지는데 제가 말했죠.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고요. 내가 오죽하면 그래? 나 자기한테 생활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었음 우리 딸 돌상도 못 차려주고 넘어갈 판이었는데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그래. 내가 아주 못난 남편에 죽일 놈이다. 됐냐?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뭐 내가 힘든 거 신경이나 써? 각자 힘든 건 각자 알아서 해. 너 진짜 말 기분 나쁘게 한다. 각자? 우리가 각자야? 그리고 당신이 돈 생겨서 하는 말이 아닌데 나 이번에 카드값이 진짜 많이 나왔어. 아버지 모시고 병원 검사를 좀 했는데 그게 많이 비쌌거든. 우선 카드값은 밀리면 안 되니까 그 돈 내가 먼저 쓰자.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그때 줄게. 훅 키고 있어. 됐어. 시댁에 매달 드리는 돈 빼면 얼마나 남는다고 그 말을 믿어? 그리고 그럴 돈 있으면 생활비부터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이 첫 생일이라는 것도 있고
마치 불붙은 나무처럼 그렇게 차에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그 돈은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이게 무슨 가족이고 부부냐며 서운하다고 입이 대빨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퇴직금을 홀랑 주고 후회를 했던 저였기에 그 돈만큼은 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젠 더는 남편만 믿고 살 수 없기에 조금 이르긴 했지만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려 구직 활동을 했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직장을 잡으면 이혼할 생각도 있었는데 우선 친정에서 준 300만 원이 있으니 그것으로 근근히 버티며 적은 벌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려 발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예전 일하던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한테서 사무실 하나를 소개받았고 언니는 저보다 먼저 아이 때문에 퇴사를 했던 사람으로 제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서 도움을 받기가 좋았어요. 언니는 제 상황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했는데 그 언니도 이혼을 한 터라 제 상황을 모른 척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일이었죠. 그래서 구직 활동한 지 4개월 만에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저는 언니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남편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도 맨날 마이너스에 시달리는 게 힘들어 주식과 코인 같은 것에 눈을 돌렸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재미를 보다 한 방울 꿈꾸며 있는 걸 모두 거기에 걸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도 자존심이 있으니 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였는데 저한테 이미 생활비도 주고 있지 않으니 더 말하지 못했겠죠. 그러다 제가 취직을 하고 소득이 생기니 살금살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돈 달라는 신호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당연하죠. 어차피 갈라설 사이인데 제가 그런 놈한테 제 피 같은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시댁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방방 뛰며 전화를 거셨는데요. 처음에 대신 빚 갚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람은 오간데 없고 빚쟁이 빚독촉하듯 왜 돈이 여적 입금이 안 됐냐? 혹시 까먹었냐? 까먹을 게 따로 있지. 그 돈 없으면 나랑 평균 아버지 죽는 거 모르냐? 당장 지금 돈 보내라! 하시며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돈은 제가 입금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하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건지 저한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시며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원래 제가 입금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아들한테 전화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저 모양이니 저야말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상황을 얘기하고 저는 회사 입사 3개월쯤 변호사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 남편이 합의 이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몰래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애기 돌도 못 챙긴다는 사람이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자기 엄마 생일 외식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가자고 하는데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저까지 가면 돈 많이 나오니 그냥 혼자 가서 사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며느리랑 손녀가 같이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 돈돈돈 거릴 때는 언제고 빤히 없는 거 아는데 남들 시선을 왜 신경 쓰는지 저는 끝까지 싫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기대에 잔뜩 차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신이 나서 한껏 꾸미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딸을 안고 오구 우리 손녀 할미 보고 싶었어요 하며 나가시는데 어찌나 황당한지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라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인간이 길을 쓰고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예약은 지가 하고 돈은 저더러 내라고 했어요. 내가 말이지 카드가 다 막혔어. 이번만 자기가 내. 뭐? 설마 돈 낼 사람 없어서 나 데리고 온 거야? 아니 우리끼리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냐? 내가 없으면 자기가 낼 수도 있고 자기가 없으면 내가 낼 수도 있지. 자기가 언제 냈는데 갖고 있는 거 안 뺐으면 다행이지. 야 진짜 우리 엄마 생일에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야겠냐? 저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딸 첫 돌 때 그렇게 저한테 시비를 걸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진짜 이젠 없는 정도 떨어질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대신 계산을 했는데 시어머님이 그걸 보시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가 계산한 거야? 이래서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멋지다. 이젠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지. 그래야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도 똑같이 일하는데 그래야지. 집안일도 막 시키고 그래. 시어머니는 제가 계산을 하자 신이 나서 막 떠드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요즘 시어머니 아니라며 그렇게 며느리 위하는 척을 하셨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한테 심부름이라도 시키려고 하면 남자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라고 하시며 난리가 나는 구시대적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척만 하시는 건데 이젠 저도 알 건 알아서 가식적인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젠 진짜 남이고 웬수라고 생각되어서 같이 있는 게 힘들기만 했는데요. 그즈음은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랑 같이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나라에 귀속되면서 팔리게 되었어요. 참 위치도 별로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라서 형제들이 있어도 애물단지로 여겼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형제가 똑같이 10억씩 나눠 갖게 되었는데 친정아빠는 죽어서 물려줄 바에는 한참 돈이 필요한 시기에 그 돈을 주는 게 낫다 하시며 저와 남동생한테 3억씩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세금도 당신이 모두 내신다며 동생한테는 현금 3억을, 저한테는 3억 상당의 건물을 사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명의는 저와 친정아빠 공동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어차피 돈으로 주면 그 인간들이 벌떼처럼 널 괴롭힐 게 분명하고 네 이름으로 건물 주면 당장 그거라도 팔아서 현금화하자고 할 것이니 우선은 이렇게 하자. 그래야 팔자는 소리를 못하지. 그러다 나중에 너 이혼하면 아빠가 온전히 네 앞으로 명의해 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해. 아빠가 그냥 공동명의로 한다고 했다고. 그리고 불만 있으면 장인한테 가서 따지라고 하고 너는 빠져. 알겠니? 저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게 100번 1000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입에 개거품까지 물며 난리가 났는데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눈이 돌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처남한테는 돈으로 주고 왜 자기한테는 건물을 줘? 그것도 공동명의? 지금 장난해?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어차피 그거 우리 친정 재산인데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상관할 수는 없지. 그냥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말도 맞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드니까 그렇지. 안 되겠다. 내가 장인어른 찾아뵙고 말을 해야겠어. 굳이 지금 건물을 왜 사? 남편은 마치 자기 앞에 돈이 생긴 것처럼 눈을 뒤집고 흥분했어요. 저런 걸 남편이라고 한 이불을 덮었다고 생각하니 토가 쏠리더라고요. 한때는 영혼의 단짝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빠르게 시어머니한테도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니도 역정을 내시며 저더러 바보냐고 너도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냐며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놓고 이건 저희 친정에서 저와 제 동생을 차별하는 거라고 이간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봐봐. 아니 너는 나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네 부모한테는 왜 그렇게 물러 터졌냐? 네 부모 너한테 돈 안 주려고 수쓰는 거야. 그러니까 네 명의도 아니고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는 거지. 너는 뇌 없냐? 머릿속에 똥만 찼어?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가 오죽하면 그러세요. 저희 아빠도 이미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돈덩거릴 줄 알고 그러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돈이랑 그쵸. 그 돈 홀랑 어머니 빚 갚는 데 쓰자고 하실 거잖아요. 제 말 틀려요? 그야 내가 남이야? 내가 빚을 해결해야 나도 살고 니들도 살지.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듣냐? 네가 그러고도 내 며느리야? 그 며느리 이젠 그만하고 싶네요. 저 이혼할 거예요. 이미 준비도 다 끝났고 이젠 어머니 며느리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야? 야! 야!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불러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이혼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이 난리를 쳤는데요. 눈앞에 돈이 아른거리니 제가 혼자 살 생각으로 이혼 소리 한다며
자기는 죽어도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뭐 그럴 거라고 이미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소송할 거라며 이미 내가 이혼할 수 있는 사연은 차고 넘친다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한 거 뭐 있냐고 따지니 지도 그 정도는 머리가 돌아가는 듯 아무 소리를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어떻게 자기는 이혼하자는 말을 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우리 좋았잖아. 내가 앞으로 자기랑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게. 솔직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나만 잘못 있나? 부부 문제는 결국 부부 공동의 책임이야. 공동의 책임? 내가 왜? 자기가 언제 나 신경이나 써봤어? 나 임신 중에 당신 집 일 터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조리도 못했어. 지금도 날씨 나쁘면 여기저기 얼마나 시리고 아픈 줄 알아? 거기에 자기는 애기 F로 나눈 수당까지 달라고 했지? 당신이 그런 쓰레기야. 당신은 당신이 벌어서 당신 집 구하는 데만 정신 없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그러겠어. 그냥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고 그걸 해결해야 우리도 사니까 그랬지. 나도 뭐 중간에서 힘들었어. 나라고 마음이 편했겠냐? 근데 어떡해. 늙고 병든 부모를 버려. 당신이면 그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인 장모님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똑같이 했어. 아, 그러셔? 그렇게 마음 넓은데 왜 우리 아빠한테까지 찾아가서 돈 타령을 했을까? 그야 우리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지. 말은 바로 해. 우리가 아니라 니네 집 사정이 안 좋은 거야. 니네 집 사정 안 좋은 얘기를 내 부모한테 한 거라고. 남편 놈은 자기 집을 니네 집이라고 했다며 아주 정색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까지 자기랑 자기 집을 남이랑 남의 집이라고 생각했냐며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나중엔 니 돈 내 돈 어디냐고 부부면 모두 공동재산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호기롭게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대신 친정에서 준다는 거 아무것도 안 받을게. 그럼 됐지? 우리 일이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답답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저한테 너 바보지? 머리가 안 돌아?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그 돈이면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어. 1억 5천은 우리 집 빚 갚고 5천 정도는 내 빚 갚으면 그러고도 1억이 남는데 그럼 우리 그 돈 가지고 편하게 살지. 집도 사고. 뭐라고? 그 돈으로 니네 부모 빚을 갚자고? 그것도 반절이나? 우리 부모가 주는 돈을? 뭘 그렇게 따져.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우리 아빠도 니네 집 빚 갚는 데 쓸까봐 건물 내 걸로 온전히 앞으로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당신 때문에 건물도 제대로 못 받는데 억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니까 자기도 당당하게 그냥 달라고 해. 이왕이면 현금으로. 됐어.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랑 안 산다고. 니네 집이랑 빠이빠이 하고 싶다고. 저는 남편한테 시원하게 이혼 신청서 날렸어요. 사실 저 인간이 찢어버릴 걸 생각해서 무려 똑같은 걸 10장이나 만들어놨는데 한 5, 6장 찢더니 지도 어이가 없는지 나중엔 그냥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절대 순순하게 이혼은 못 해준다며 위자료 타령을 했는데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그니까 나는 당하는 입장이라고.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는 거 알지? 각오해. 내가 아주 탈탈 털어줄 테니까. 각오는 네가 해야지. 탈탈 털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네가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고. 변호사도 그러더라. 이 이혼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고. 그니까 너도 변호사 사서 해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짐을 쌌어요. 그러자 그 인간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망부석이 되었는데 지도 알았겠죠. 자기가 저한테 한 짓들이 있으니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간 뒤 바로 이혼 소장 날렸고 소장을 받은 남편 놈은 완전 저 자세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요. 그 꼬라지를 보니 속이 어찌나 시원하든지 이 맛을 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그놈뿐만이 아니어서 시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와 애걸복걸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찾아와 사람 괴롭히면 당신 아들한테 위자료 더 뜯어낼 거라고 한 소리 하니 바로 꼬랑지 내리고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문자로 이혼만은 하지 말라며
자기가 앞으로 평생 저한테 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정말 누굴 바보로 하는 건지 자기들 바닥을 이미 저한테 다 보여줘 놓고 이런 문자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빨리 끝날 줄 알았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엄청 길었는데요. 아이도 어리고 남편놈이 지저분하게 시간을 질질 끄니 1년을 훌쩍 넘기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위자료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2천만 원 받게 되었는데요.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게 최대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님 말로는 이렇게 많이 받은 경우도 잘 없다며 억울해도 이해하라고 했어요. 대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고 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받도록 판결이 나와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회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번쩍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꾸잖아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저였지만 저 역시 여자라 예쁘게 잘 차려진 카페를 보면 그게 참 좋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카페 사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취향껏 꾸민 예쁜 카페에서 일도 하고 저만의 시간도 갖는 그런 상상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퇴사를 하지 않고 일과 공부를 병행했는데요. 사실 저희 아빠가 땅을 판 뒤로 여유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둬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자신이 나태해질까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하는 틈틈이 카페 창업할 생각을 하며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쏠쏠한 재미였는데 그렇게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여러 인테리어 사진과 공부를 하니 매일매일이 너무 꿈만 같은 거 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제 미래를 설계해 나갔어요. 가게는 저희 아빠가 이젠 온전히 제 앞으로 해주신 건물 1층에 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공간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딸애도 와 여기 진짜 예뻐. 여기 이제 엄마 거야. 라고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런 날이 저한테 올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젠 저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다 보니 제가 사는 세상은 온통 고마움으로 가득 차더군요. 예전에 그 인간하고 살 때는 온 세상이 다 차갑고 냉정한 지옥처럼 보였는데 이렇듯 사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만은 늘 다잡고 살자고 다짐했는데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같은 건물에서 옆집 이웃으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아쉽지만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을 시작했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 그 자체였어요. 천국이 있다면 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죠.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다른 집처럼 아빠가 없어서 애가 혹여 주눅이라도 들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누굴 닮은 건지 씩씩해도 이렇게 씩씩할 수가 없었어요.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 담임선생님이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카페 차린다고 별로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은데 저희 딸은 제가 한 노력보다 훨씬 더 잘 커졌어요. 그 점에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컸는데요. 저희 딸이 하는 짓이 예쁘다고 저희 엄마가 얼마나 물고 빨고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너무 그래서 제가 다 질투가 날 정도예요. 아니 엄마 딸이냐고요. 심지어 어디 여행이라도 가게 되면 자긴 저희 딸 없이는 못 간다며 데리고 가신 적도 여러 번인데 이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사실 저나 대동생은 이렇게까지 무한정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찾아온 점도 큰 역할을 하는 거겠지만 이러니 저는 정말 편하게 싱글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어요. 카페 쉬는 날이면 가까운 데라도 나가서 걷고 뛰고 바람도 쏘이고 오는데 한 번은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하며 제 자신에게 미안해졌는데 앞으로는 제 자신도 잘 돌보며 제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편과 딸애는 한 달에 2번 격주로 만나요. 양육비라도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로 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인간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어떤 희망을 놓지 않았는지 다른 건 몰라도 양육비는 칼처럼 넣더라고요. 생활비도 안 주던 놈이
양육비라고 매달 보내는 거 보면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아마도 인간은 저랑 어떻게 다시 잘해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자기랑 이혼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루빨리 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데 이것도 겁이 생겨서 쉽지가 않네요. 전 남편도 처음엔 엄청 좋은 사람이라며 좋아했잖아요. 그러니 이젠 좋은 사람을 봐도 겁이 났는데 아마도 저는 꽤 오랫동안 누굴 못 만나지 싶어요. 어쩌겠어요. 그놈한테 당한 상처가 저를 그렇게 만든걸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 빚을 남편이 해결해주지 못해서 그 연세에 도망을 다니게 되셨는데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이랑 재결합해서 잘 살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남편 역시도 이젠 시댁빚 안 갚고 이젠 우리 가정만 돌보며 살겠다고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돌았냐고 했습니다. 계속 뻘소리하며 양육비고 뭐고 안 받고 애도 안 보여준다고 으름장을 넣으니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지는애도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웠겠죠. 그리고 저는 쪘던 살도 다 빠지고 오히려 결혼 전보다 몸매가 더 좋아졌는데 좋은 거 먹고 많이 움직이니 저절로 몸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러니 이젠 남편이 저한테 홀랑 다시 반해서 딴 마음을 품는지 꽂히며 선물이며 다시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오면 전부 다 미련 없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꾸 그럼 선봐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아니라며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저 인간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깨소금이니 즐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그냥 각자 소식 전하지 않고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저는 그만큼 이젠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도 사라지고 없는데 그 인간도 어서 빨리 저와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인간도 그 빚 다 갚아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이혼 성공담은 여기까지예요. 지난날의 제 상황을 떠올리면 결혼 한번 잘못해서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라도 행복하게 다시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못해 친정 부모님한테도 저희 딸 아이한테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다시 찾은 행복에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요. 이런 저의 행복의 기운이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늘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